인간관계도 쪼개버리고 제가 채널에서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감정도 다 쪼개고 뭐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도 쪼개고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도 쪼개고 뭘 힘들어하는지 모르면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조금만 어떤 안 좋은 피드백이 와도 확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저들은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왠지 내 뒷담화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관계 문제들도 생기고 이거는 왜 못한다가 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솔루션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삐딱한 닥터의 인터뷰 닥터뷰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배우 정우성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부자들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구면이고 예전에도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항상 그렇듯이 이제 책을 낼 때 출연을 하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김정은 선생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이 쪼개기 법칙. 딱 제목 한번 들으면은 딱 와닿는 굉장히 잘 뽑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쪼개기라는 거를 주제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이제 뵙는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나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문제를 너무 좀 크게 좀 덩어리로 보시니까 좀 힘드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든지 내 성격이 문제다 아니면 삶에 의미가 없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보면은 이게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좀 쪼개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전공의 때 기억도 좀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윈년차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클래리파이 했어?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클래리피케이션 명료한데 뭐 잠을 못 잤다 하면은 왜 못 잤는지 잠 드는 게 힘들었는지 아니면 유지가 어려웠는지 자기 전에 뭐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자세히 쪼개서 보잖아요.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잠을 못 잤다고 이렇게 노티를 하면은 깨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자세하게 사실 알아봐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밖에 없는데 내가 국어를 못하고 그 중에는 뭐 언매를 못하는데 이거는 왜 못한다가 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솔루션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좀 이렇게 좀 작고 세밀하게 좀 나누다 보면은 내가 감당 가능한 크기로 줄어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행동으로 좀 옮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쪼개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무 큰 목표를 잡고 하니까 단계 쪼개가지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이겠구나 싶었는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별로 쪼개는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다 쪼개버리셨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많이 쪼갤 수 있을지 몰랐는데 쪼개다 보니까 또 쪼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쪼개버리고 제가 채널에서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감정도 다 쪼개고 뭐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도 쪼개고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도 쪼개고 그래서 선택도 쪼개고 목표도 쪼개고 회복도 쪼개고 다 쪼개고 근데 이게 쪼개는 게 단순히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뭐 그 정도의 쪼개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기 위한 쪼개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항상 경험하잖아요.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게만 도와줘도 그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해결이 되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 주제를 잡으셨다는 게 굉장히 와닿고 정말 잘 잡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딱 뭐 한 문장이나 이렇게 줄이신다면 뭘까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쪼개서 보자. 저도 책을 쓰는 입장에서 요 목차가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예상했던 대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쪼개는 방법들 위주로 처음에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의 내면 쪼개기가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 배치를 또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목표 쪼개려 그랬는데 내면 네. 쪼개려 그러니까 안 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해서 생각을 불안 역시 못하셨구나. 극복을 못해서 극복할 생각 자체, 니드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이게 나의 내면,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예,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좀 너무 뭉뚱그려서 그렇죠. 나는 뭐 게으른 사람이야. 뭐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다른 많은 영역들에 영향을 주게 되죠. 선택을 할 때도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모르면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죠. 내가 나를 안 좋게 보면 조금만 어떤 안 좋은 피드백이 와도 그럼요. 예, 확 무너진다든지 네. 아니면 저들은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왠지 내 뒷담화 하는 것 같고 그쵸. 이런 이제 관계 문제들도 생기고 다 투사가 일어나니까 네. 나를 먼저 정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저희들은 알고 항상 네. 강조하지만 독자들에게 그거를 전달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저희가 해도 썸네일에 나의 내면 쪼개기 이렇게 보면은 안 클릭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예, 지금 네. 약간 뼈저리게 그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너무 다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 책도 사실 되게 쪼개져서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처음부터 보지 않으셔도 된다. 맞아요. 네. 어디서부터 봐도 상관없는. 네, 보고 싶은 데부터 보셔도 됩니다. 네. 잘 피해 가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꼭지마다 이제 솔루션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빈칸도 적어 놓으시고 네. 워크북처럼 그렇게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쪼갤지를 쪼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해 주는 게 되게 요즘 독자들의 니즈에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참 개인적으로도 어떤 솔루션이 없이 그냥 약간 힐링류 도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책 같은. 아닙니다. 선생님 책도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해볼 수 있는 디스하려는 것들이 것 같아서. 많이 혹시 좀 찔리시나요? 네. 저는 예, 네. 선생님 책 보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또 좋았는데 그런 힐링류 도서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네. 예,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조금 저도 이 책 보면서 조금 놀란 게 선생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실제 진료도 조금 이런 식으로 하시는 실제 건가요? 진료도 네. 좀 그렇게 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감적인 측면이 네. 좀 부족할 때도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인데 막연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쪼개지 않고 구체 안 해주고. 선생님 네. 제가 그럼 뭐가 됩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책 읽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되게 뭐 티 같다든지 되게 무미건조한 그런 위로, 공감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고 저도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저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감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만 네. 그거를 물론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감정도 또 쪼개가지고 접근하는 법도 좀 다뤄야겠다. 이 책을 참고해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나의 내면 쪼개기 챕터에서 나의 마음을 좀 잘 알아가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부캐 만들기를 권유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진짜 이 부캐 너무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체성이 나를 안정시킨다 이제 멀티페리즘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게 참 좋았는데 네. 또 이제 한편 일반적인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가뜩이나 정체성 혼란이 있는데 뭐가 진짜 난지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또 부캐까지 더 찾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들긴 들었거든요.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확실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정체성 혼란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데 네. 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시냐라고 한다면 이 진짜 나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라고 그쵸.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되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MBTI로 따지자면 I야. 그런데 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럴까? 음. 그럼 이 괴리, 간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일할 때 보면 되게 진중하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친구들이랑 있을 땐 다를까? 사람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페르소나가 그쵸. 있는 건데 그쵸. 하나만 진짜 나야라고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쵸. 거기서 정체성 혼란이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너무 또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고 오히려 연기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이 그리고 너무 커지다 보면 이게 잘 안 됐을 때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일을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너무 크면 뭐 치료에서 뭔가 좀 안 되고 그쵸.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그쵸. 없을 거고요. 그게 전부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쵸.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냥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나란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고요. 보험 들듯이 네. 분산 투자해서 나락을 방지하자. 네. 쉽게 설명하면. 네. 너무 좋은 예시이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양한 정체성을 좀 가지고 계셔야 다른 것들이 좀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딱 터비오니까 조금 더 삐딱하게 네. 시선을 옮겨 보면은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나무를 보냐 숲을 보냐 이런 것처럼 너무 삶을 쪼개기만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보고 큰 방향성을 잃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방향성에 있어서. 네. 쪼개는 것과 방향성을 찾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상호 배반적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오기 부분을 보시면 빠져나오셨군요. 네네네. 그것도 중요하다. 네. 큰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큰 방향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큰 방향은 나침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쪽으로 가야지라는 그쵸. 방향인데 사실 이것만 보고 가다 보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삶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큰 방향만 보지 말고 좀 작게 좀 보셔라.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좀 밸런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은 정말 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시는 분, 너무 이제 쏠려 있는. 크게만 봐서 그쵸. 그러신 분들한테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너무 작게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크게 보셔라. 라는 얘기도 좀 드릴 거는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 네. 빠져나가셨습니다. 네, 목이 타네요. 네. 인간관계에 대한 챕터도 있고 거기서도 참 쪼개기가 많이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거는 거절도 부탁도 작게 해라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네. 우리가 거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드리지만 실제로 거절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에 이제 워크북 형식으로 그 뒤에 딱 그 단계들이 나와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이나 부탁은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절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들어보면 이것도 좀 쪼개지 못하고 덩어리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절할 때도 어떤 완벽한 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이 완전히 나를 싫어할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좀 일단 쪼개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라는 상황을 좀 해보면 이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일단 뭐 전면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돈 거래는 안 하는 원칙이라서 그래서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게 이제 전면 거절인데 그것만 생각하죠 보통은. 근데 저는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 근데 있죠. 다만 이렇게 하실 때는 너무 부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구절절 하다 보면 이제 구구절절 하는 거 준비하느라 거절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파고들 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죠. 돈 빌려드리는 건 좀 어려운데 혹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까요? 김지용 선생님 10만 원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건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 다음 달 정도면 좀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감정과 행동을 좀 분리해서 요것 쪽에서 좀 거절할 수도 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은 빌려드릴 수는 없겠다. 아, 그러네요. 예. 감정은 거절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면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그쵸. 라는 식으로 딱 하나로 생각하는데. 예,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좀 쪼개서 그러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계랑 이제 거절도 좀 쪼개서 그러네요. 예, 아 선생님이랑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선생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돈은 빌려드리기가 어렵다. 오히려 좀 오래 가기 위해서 오래 가기 위해서 돈을 빌려드릴 수 없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관계랑 이 거절도 좀 나눠서 예. 그러네요. 이게 책으로도 본 내용이지만 이제 저자 직강으로 들어보니까 저한테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한 달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책이 나온다고 하면서 여기 유튜브 출연을 이제 요구하셨을 때에 맞습니다. 적용해 보면 네. 전면적인 거절은 어렵고 네. 그래서 우선 수락을 했는데 네. 쪼개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어렵지만 네. 내년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네. 감정과 쪼개서 네. 정말 선생님 도와드리고 싶고 이 책이 정말 좋은데 네. 지금 유튜브가 네. 조금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군요. 아 맞습니다. 네. 다음 책에서 한번 적용해 보네요. 아 선생님, 네. 책 내시면 저희 채널 나오셔야죠. 그때 이제 제가 쪼갠 거절을 또 경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리고 예, 범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그 10만 원 어렵고 예, 15,000원 정도는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네. 그 범위를 나눠서 예, 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 인터뷰는 좀 어렵지만 네. 유튜브 커뮤니티 사진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정도로 네. 후회가 됩니다. 농담입니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잘 못 다루는 부분들을 잘 다뤄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쪼개기도 잘 못하고 체계화하고 이거를 잘 나눠서 전달드리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책은 그거를 잘해서 참 활용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제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이나 거부감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분석적으로 삶을 접근하다 보면 뭐 나도 쪼개고 관계도 쪼개고 목표도 쪼개고 다 쪼개다 보면 너무 이렇게 차가워지는 것 같고 너무 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F인 분들에게 날 것 그대로의 삶의 생동감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좀 쉽지 않네요. 네. 예. 정말 저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평소에 음식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걸 보니까 맛의 레이어를 되게 쌓고 그렇죠. 그걸 다 느끼면서 먹더라고요. 그쵸. 뭐가 되게 산미가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명료화하는 거죠. 네, 저희들 향을 뭉뚱그려서 느끼고. 그냥 맛있단데. 네, 식감을 느끼고 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맛을 선명하게 생동감 있게 좀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분석적으로만 가다 보면 뭔가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온전히 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밸런스긴 하지만 마냥 이제 분석적으로 본다고 해서 생동감을 아예 잃게 될 거다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뭐 감정에 대한 쪼개기 파트만 봐도 감정을 쪼개므로써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동감 있게 나의 본연의 감정을 더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순히 이제 내가 화가 났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어떤 실망감이 많이 들었구나. 내가 왜 실망을 했지?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컸구나. 왜 이렇게 기대를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관계나 감정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좀 안심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쪼개기 법칙 책 각 꼭지마다 워크북 형태가 돼 있어서 직접 해보시는 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책을 좀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로 힘드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만 해도 진짜 쪼개서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올 때도 사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어떻게 뭐 많은 얘기들을 전달을 잘할까 보다도 첫 인사 어떻게 할까? 요거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호성으로 날려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가 새하얘졌었는데
네, 그래도 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뭔지 잘 네. 전달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